부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해야 돼 라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시간의 힘으로, 그 기록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연금이 되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부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라. 퇴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부업이 정말 가능하셨나요? 사실 퇴근 후에 몸이 막 무겁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퇴근 후에 내가 뭔가를 시도했는데 그게 돈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피곤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를 뭔가 해봐서 그게 성과가 난다라고 하면 거기서 오는 즐거움 때문에 거기에 도파민이 여러분들의 피로를 싹 가시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똑같았거든요. 퇴근 후에 도파민 받으면서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궁금한 건 수입인데요. 퇴근 후 부업으로 시작하셨을 때 한 달 기준 수입은 어느 정도였나요? 제가 냈던 책 이름이 블로그 투잡됩니다 거든요. 그게 실제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유통회사를 다닐 때 부업으로 블로그를 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걸 했었는데 그게 월급을 넘어서서 블로그 투잡됩니다 라는 걸로 이제 제목을 냈었어요. 그 당시에 현실적인 수입은 얼마였냐면 첫 달의 수입으로 진짜 놀랍게도 그때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을 넘는 수익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나 직장 때려치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퇴근 후 부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나요? 사실은 저는 제 블로그에다가 리뷰를 쓰고 그 리뷰를 통해서 뭔가 공동구매하는 거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뷰를 통해서 원고료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당 얼마 이런 식의 금액을 받으면서 원고료를 받고 글을 쓰기도 했었고 제가 써보고 괜찮았던 물건들 또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막 사용하진 않지만 누군가에겐 진짜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아이템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팔아봤던 물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에그 메이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삶은 계란을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삶은 계란을 이제 찔 때마다 맨날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뜨거운 거를 막 찬물에다 식히고 막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로워가지고 귀찮으니까 이제 계란을 자꾸 안 해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쉽게 해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에그 메이커라는 거는 그냥 이제 동그랗게 생긴 어떤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계란을 이렇게 세워서 쫑쫑쫑쫑 놓고 이제 물을 살짝 끓이면 거기서 이제 수증기가 막 나오면서 이제 균일한 맛으로 계란이 딱 삶아져요. 그리고 관리도 되게 쉽고 뭐 물 조금만 넣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딱 적정한 시간에 맞춰서 계란이 삶아지니까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그메이커가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쓴 게 저의 첫 리뷰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에그메이커 리뷰로 제가 그 에그메이커만 한 2,000개를 넘게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뭔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진짜 찐 후기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을 병행하면 혹시 들키거나 문제될 위험은 없나요? 사실 들키거나 문제가 될 확률들이 있죠. 왜냐면 제가 실제로 그 선릉에 있는 카페를 런칭하는 런칭 멤버로 잠깐 회사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홈플러스 전 회장님이었던 이승환 회장님 밑에서 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고정이잖아요. 근데 회사를 딱 퇴근하고 나면 그 여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하지 하다가 제가 이제 커뮤니티 모임을 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작가님들 팬 모임이라든지 이제 저자 강연회 같은 것들을 같이 기획해주고 홍보해주고 리뷰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회사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프린트할 게 있으면은 몰래 이제 프린트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일이긴 한데 그런 어떤 뭔가 눈에 띌 수도 있는 일들도 있었고 또 리뷰를 하니까 누군가에게 노출되고 또 보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부업이라는 게 꼭 그렇게 저처럼 완전히 활발하게 노출하고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어떤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거나 뭔가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눈치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거나 이러면 좀 조심하는 거는 맞고 그게 또 회사에서는 되게 예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퇴근 후 부업을 꾸준히 이어가려면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게 있나요?
이제 부업을 꾸준히 이어가려면 굉장히 중요한 건 지속성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의 시대는요, 자기의 팬을 모아가야지만 롱런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나 트렌드도 빠르고 시대가 막 급변하잖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 같은 진짜 알 수 없는 막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팬으로서 진정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변화가 와도 그 팬덤으로 인해서 생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 나는 루틴을 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또는 하루에 몇 번 뭐 이런 식의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짬나는 시간을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정기적인 시간 투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과를 내려면 사실은 우리가 뭐 1만 시간의 법칙 막 이런 말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일정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요행을 바라고 이거 뭐 하면 무조건 된다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어느 정도의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그리고 의욕을 갖고 그 루틴을 갖고 좀 성실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의 신뢰를 증명해야 이게 진짜 팬으로 이어지고 진짜 구매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돈보다 먼저 챙겨야 되는 건 루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효과를 봤다고 말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가장 많이 효과를 본 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약간 블로그라든지 퍼스널 브랜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글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게 되고 정리하게 돼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글쓰기라는 게 정말 많은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나의 팬을 만드는 어떤 그런 기능도 되고 진짜 친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뭐 우울감에 빠졌거나 힘든 일이 있었거나 또는 뭔가 누군가에게 속풀이하고 싶은 이럴 때에도 우리가 뭔가 분노를 표출할 때도 글쓰기를 하면 그 모든 감정 정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대한 회귀를 할 때도 글쓰기의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저는 제가 약간 우쭐해지고 약간 거만해진 것 같다, 약간 겸손을 좀 잊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제일 처음 강의를 시작했던 때 글을 다시 찾아보곤 해요. 근데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나를 기록하는 그 습관 자체가 내 삶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내 인생을 조금 더 바르게 바라보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글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고 많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에게 많이 피드백 받고 하면 사람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저 이제 앞으로 뭐 책을 쓸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작가님 언제 책 나와요? 신간 쓰신다면서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럼 내가 쓰다가 멈춰 있어도 맞다, 내가 그런 얘기 써놨었지 하면서 누군가 이제 와 지켜보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내가 멈추지 않고 뭔가 누군가에게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것에 대한 성장, 그런 게 많은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피드백이고 저 역시도 그걸 통한 성장이 아주 크게 일어났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생각대로 사는 여자인데 이 닉네임조차도 슬로건이 이거거든요.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 기록을 통해 성장한다. 그래서 기록하는 삶을 여러분들도 사신다면 굉장히 큰 삶의 활력과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굉장히 이제 오래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회사가 나의 정년까지 꽉 채워서 일을 한다고 해도 내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는 부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언제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돼 라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배움을 좀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내 에너지가 더 기력이 있을 때 그때 더 빨리 열심히 많이 활동적으로 해서 내 누적된 것들을 쌓아서 그게 시간의 힘으로 그 기록의 힘으로 이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어떤 연금이 되어줄 수 있는
하는 게 바로 부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SNS를 통해서 했던 그런 부업들을 통해서 지금 저의 생계도 하고 있고 저의 앞으로의 노후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하셔라. 무료 부업이라고 하면 의심부터 드는데 진짜 무료 부업은 있는 건가요? 원래 이제 있었어요. 항상 시장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몰라서 못하는 게 되게 많았죠. 근데 이게 몰라서 못한다는 게 이 구조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거기에서 성과를 내요. 근데 그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하면 당연히 모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 부여 알려줄게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후킹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진짜로 현실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쿠팡 파트너스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쿠팡보다 더 좋은 부업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슷한 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쿠팡 파트너스는 제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블로그든 인스타든 뭐 나의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에 어떤 영향력을 쉐어해서 공유해서 남들에게 이제 링크를 추천해서 그 링크를 통해서 수익이 일어나면 그 수익에 대한 배분을 받는 게 쿠팡 파트너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링크를 클릭하고 이제 직접 수입이 아닌 간접 수입이 날 때도 그것 또한 이제 그 링크를 추천한 사람에게 수익이 돌아옵니다. 이게 기존의 쿠팡 파트너스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쇼핑 커넥트라는 게 나오면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졌어요. 네. 이것 또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직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따끈한 정보인 게 2025년 8월에 나온 정책이에요. 그 전까지는 인플루언서 같이 영향력을 진짜 갖추고 채널에 어떤 특정 팔로워 수 이상을 넘겨야지만 가입할 수 있었어요. 베타 버전으로 오픈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5년 8월에 모든 사람에게 오픈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쿠팡 파트너스는 네이버에서 활동을 할 때는 외부 링크잖아요. 쿠팡이 다른 회사잖아요. 특히나 네이버의 어떤 유통회사의 어떤 네이버 쇼핑의 경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굉장한 제한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쿠팡 파트너스 링크 걸면은 누락돼요. 글이 뭐 블라인드 처리돼요. 이런 수많은 글들을 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 쇼핑 커넥트는 어디서 만든 거냐면 네이버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진짜 큰 차별성이에요. 왜? 우리 서비스에서 돈 벌게 해주는 거. 그럼 네이버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이게 완전히 다른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서 뭐가 달라? 방식은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네이버 페이가 연결돼요. 여러분들 네이버 페이 안 쓰신 분들 있나요? 제가 정말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거든요. 그리고 시니어분들 진짜 강의 많이 해요. 근데 시니어분들이 네이버 아이디는 진짜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구글 아이디, 뭐 카카오 아이디 이런 건 아이디 비번을 다 기억을 못 하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네이버 아이디 비번은 대부분 갖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메모장에 열심히 써놓고 계세요. 왜냐면 네이버 페이로 쇼핑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 막 인증 같은 것들도 그런 걸로 많이 했었고 우리 이제 코로나 시기에 QR코드 찍고 이런 것들도 네이버 통해서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런 시기들을 거치면서 이제는 시니어분들도 네이버가 좀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는 누구나 갖고 있는데 이 네이버 페이라는 아주 간편한 결제 시스템이 이 쇼핑 커넥트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거기다가 쇼핑 커넥트 링크를 딱 걸면 바로 네이버 구매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페이로 구매가 이어지면 거기서 비밀번호 6자리 설정하잖아요. 우리 기존의 결제 시스템이 이미 다 등록돼 있고 그러면 딱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서 비밀번호 6자리 띡띡띡띡띡 5초면 결제가 끝나요. 너무나 쉬운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쿠팡 파트너스는 어때요? 하게 되면 그 컨텐츠 보는 거에서 이탈해서 쿠팡 파트너스 사이트로 넘어가죠. 거기에서 결제해야 되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있고 또 그 링크는요 쇼폼에 바로 다이렉트로 걸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릴스에서 쿠팡 파트너스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단계가 불편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구조를 얘기해 드리면 컨텐츠를 올려요. 사고 싶게 만드는 물건에 대한 컨텐츠를 올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물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댓글로 뭐뭐라고 입력해 주세요. 이런 거 쓰죠. 그럼 사람들이 뭐뭐뭐뭐뭐뭐 댓글 달죠. 그러면 거기에서 댓글 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댓글 달면 DM으로
이제 그 전송이 가요. 그러면 뭐라고 오냐면 저를 팔로우 하셨나요? 팔로우 하신 분들에게만 정보가 전송됩니다. 이러면 또 팔로우도 해야 돼요. 귀찮아 죽겠어요. 그러고 나서 팔로우 하면 또 한 번 눌러서 링크로 이동해요. 이런 식의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우리가 멀티링크라 그래서 우리가 링크 클릭이 안 되잖아요. 인스타그램은 컨텐츠 자체에서. 그러니까 프로필 링크에다가 상품 정보를 쫙 걸어놔요. 근데 이것만 단독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상품 번호를 품번호로 다 등록해 놓는 거예요. 멀티링크에다가. 그래서 검색창 가셔서 인포크 링크나 뭐 멀티링크 가셔서 거기다가 이제 몇 번 상품 번호 품번 입력하고 또 거기서 클릭해서 쿠팡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근데 쿠팡 파트너스 말고 네이버 쇼핑 커넥트는 어떻게 바뀌었냐? 네이버 쇼핑 커넥트는 그냥 영상 보다가 영상 자체에 링크 걸려있고 영상 자체에 걸려있는 링크를 그냥 클릭하면 바로 네이버 페이라는 거예요. 완전 심플한 구조죠. 구매 전환을 일으키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다른 데 다 못했어요. 왜 못했냐? 저는 정부의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추측컨대. 왜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구매하기 누르면은 다 거기서 사겠죠. 훨씬 많은 유저 확보하고 있을 거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근데 네이버 쇼핑이라는 어떤 국내 기업이 자생할 수 있게끔 이 기능만큼은 이 쇼핑으로 바로 연결돼서 바로 페이로 이어지는 이 기능만큼은 네이버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차별화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쇼핑 커넥트가 완벽한 기회의 장이라는 거예요. 2025년 8월에 런칭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초기 시장이에요. 모든 플랫폼은요. 초기 시장에 진입할수록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고요. 초기 시장에 진입해서 누적한 결과를 가장 먼저 낸 사람이 그 카테고리의 승자가 돼요. 1등이 되면요. 아무리 작은 시장이어도 그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돈을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뛰어들어야 되는 절호의 기회이자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쇼핑 그 커넥트에 들어가 있는 입점된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을 넣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된 제품만 들어가요. 근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혹시 운영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실 텐데 거기가 판매자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페널티 관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배송 밀려요? 판매자 정보 뭐 전화번호 바뀌었는데 업데이트 안 해요? 다 차단돼요. 다 블라인드 돼요. 근데 지금 사업자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이버가 이미 검증한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검증된 안전한 네이버가 보증하는 판매자의 물건을 내가 파는 거니까 나는 중개인이지만 내가 가져야 할 어떤 책임 여부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판매도 그쪽에서, CS도 그쪽에서, AS도 그쪽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직접 해본 경험, 내가 진짜 찐 후기로서 난 이거 정말 추천할 만한 거고 누구에게나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라는 어떤 물건의 진솔한 후기와 경험을 담는다면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신뢰를 주는 팬도 얻고 그리고 그걸 클릭해서 누군가 구매하면 돈도 얻고 이렇게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시장에 그 쿠팡 파트너스 시장에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굉장히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없어요. 남들이 막 올려놓은 영상 막 따다가 자기가 써보지도 않은 것들인데 막 신기해 보이는 영상 막 화면 캡처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올려가지고 추천하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뢰를 기반으로 팬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진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골라라,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그런 신뢰의 기반이 아닌 어떤 후킹으로만 이루어진 팬덤은요 그냥 휘발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내 얘기를 가지고 정말 나의 진실함과 진솔성과 나의 진짜 경험을 가지고 쓴 글들로서 이어진 그 찐팬들은요 진짜 나의 인생 친구가 되고 나의 꾸준한 어떤 독자가 되고 구독자가 되고 그리고 꾸준한 이웃이 되고 구매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안전하게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언제 그냥 팍 끊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한 성장과 지속할 수 있는 그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이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떠안고 남의 저작권 갖다 막 쓰고 내가 써보지도 않은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가짜 후기 막 팔고 후킹만 되는 가짜를 누군가를 현혹시켜서 물건을 판다? 저는 되게 비양심적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기를 쓸 때 되게 솔직해요.
그런 진솔성이 있기 때문에 구매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구매 전환에 실패했다면 내 글에 대한 동의가 안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저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쳐드리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블로그라는 시장도 성장합니다. 가짜 후기만 넘쳐나는 시장에 누가 그 가짜글 읽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피로도 느끼고 다른 데로 이탈하는 거잖아요. 저는 블로그라는 세상에 어쨌든 탑이라는 자리를 제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이 되게 클린했으면 좋겠고, 그 클린한 시장을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고 싶고, 저를 통해서 그런 안전하고 좋은 방법, 잘 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배워서 제대로 하는 분들을 많이 양성하고 싶어요. 네,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럼 아무나 진짜 바로 수익이 나올 수 있나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진짜 맞죠. 예. 왜냐면 여러분들은 진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들이 12살이거든요. 남자아이인데 저희 아들이 ADHD를 앓고 있어요. 근데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치료 시기를 겪었고, 저는 이제 학부모 참여석 가면 맨날 울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애만 막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저는 진짜 너무 내가 인생을 무슨 잘못 살았나? 내가 뭔가 벌을 받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좌절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초등학교 1학년을 보냈는데 매일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루는 담임 선생님, 하루는 뭐 방과후 선생님, 하루는 또 무슨 선생님, 계속 전화가 와요. 애가 하루도 빠짐없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보냈던 아이예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 12살이거든요. 5학년 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는 사람들한테 우리 애 ADHD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래요. 야, 쟤 정도로 까부는 거는 모든 남자애들 다 그래. 야, 네 아들이 무슨 ADHD야. 너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런 치료 후기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성심성의껏 기록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저에게 어떤 기회들을 줬냐면, ADHD 관련된 치료소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 아주 큰 거금을 주고 광고 그 포스팅 의뢰가 오기도 하고,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섭외 문의가 오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제가 원고를 한 60% 정도 썼는데요. ADHD를 치료하는 엄마의 교육법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의 진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게 수익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상품을 붙인다? 근데 이 사람이 꾸준히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되는 게, 나에게도 그런 남과 다른 어떤 특징, 경험도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 깊이 있게 파고든 어떤 덕질을 했던 영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어떤 거든 직업을 가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 직업에서 얻게 된 남들은 모르는 되게 깊은 경험치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어디가 아파. 그래서 내가 이 치료를 위해서 애써봤던 어떤 경험도 있을 거고요. 따지고 보면 너무 많거든요. 그 모든 게 다 이제는 상품으로 연결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 쇼핑 커넥트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게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에 확신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핑 커넥트로 실제 수익이 발생한 분들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모든 영역이 그렇겠지만 아주 작게 버시는 분도 있고 정말 많이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 쇼핑 커넥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 쇼핑 커넥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신 분들의 인터뷰라든지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월에 뭐 몇천만 원 벌었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소하게 시작해서 작게나마 수익을 창출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수많은 리뷰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다, 뭘 열심히 배웠다,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찐 후기, 찐 경험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얼마 벌어 뭐해 이런, 저는 돈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막 적극적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누군가는 듣고 싶은 얘기일 수 있지만 이제 막 만들어진 시장이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 쇼핑 커넥트를 통해서 약간 돈을 버는 구조를 이해하고 진짜 이 초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셔서 빨리 뛰어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당장 뭘 하면 되는 건가요?
우선 여러분들 네이버 아이디 다 있으시죠? 네.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 있고 그 다음에 쇼핑 커넥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크리에이터로 가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샀던 거, 내가 진짜 좋아서 재구매했던 거, 이런 상품 집에 하나둘씩 있으시죠? 그런 상품들 있으시면 그런 상품들을 네이버 쇼핑 커넥트 사이트에 가서 판매하고 있는 스토어가 있는지 보시고 수수료율 비교하셔서 그 중에 제일 좋은 상품 하나 픽을 하신 뒤에 성심성의껏 리뷰를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쇼핑 커넥트에서 발굴한 그 상품의 개별 링크를 복사해다가 여러분들 블로그 리뷰에다 링크를 걸어주시고 이거는 쇼핑 커넥트의 수익이 발생되는 그 겁니다 라고 이제 공정위 문구 표기하시고 포스팅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뿐만 아니라 이제는 클립이라고 하는 네이버의 숏폼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단순히 블로그 사진 글로써 리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간단하게 세로 영상을 찍으셔서 간단하게 컷으로 붙여서 낸 클립의 영상을 올리시면서 거기에다가 쇼핑 커넥트 발급 링크를 바로 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달아주시면 거기서 영상을 보고 또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 이제 영상의 후반부라든지 전반부에 이 쇼핑 커넥트 링크가 보통 영상이 있으면 거기 좌측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로 좌측 가리키는 거 뭔지 아시죠? 그렇게 가리키면서 링크는 여기 있어요. 구매는 이쪽으로 하세요. 궁금하시면 아래쪽을 클릭해 주세요. 이런 식의 어떤 사람들의 액션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CTA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행동 유도를 하셔가지고 구매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로서 만드시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 그 모든 게 너무 어렵고 시작하기가 두렵다. 그러면 그냥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이번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강의 들으시면 거기에서 제가 정말 로그인이 안 돼 있는 분들부터 쭉 같이 끌고 가서 최대한 하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서 무조건 여러분들 쇼핑 커넥트 첫 수익을 저와 함께 만드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제 수강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재인 강사를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근데 한 번만 만난 사람은 절대 없을 거다. 내가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누구보다 더 제대로 알려주는 강사라는 걸 실제로 수강해보신 분들이 다 경험하시고 정말 지인의 추천으로 저는 지금까지 성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 좋다 해서 사람들 끌고 오는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강사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실제 현업 블로거로서 활동을 했고 이제 세일즈 블로그로 블로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유통에 대한 부분을 놓지 않고 세일즈를 하면서 이 현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세일즈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 녹인 쇼핑 커넥트 강의이고 2025년 8월에 생긴 강의라서 이거는 완전히 초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시작을 못하고 있지만 이제 알게 된다면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진입할 시장입니다. 이 초기 시장을 여러분들이 빨리 저와 함께 시작하셔서 잡으신 뒤에 저랑 같이 그냥 이렇게 잔잔한 성장 말고요. 고속, 초고속 성장을 함께 이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